심영각의 밀실에는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촛불의 일렁임만이 가득한 이곳에 조선의 법도를 지키려는 마지막 기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 어둠을 건너온 사원부 장령 한결과 조민세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 세력을 모으고 있던 이조판서 김충, 그리고 변방에서 군사를 이끌고 당도한 북방의 맹장들이 그들입니다. 한결 장령, 정령 이곳이 맞단 말인가? 일국의 대신인 내가 그리고 나라의 국경을 책임지는 장수들이 고작 기방의 밀실에 모여 대업을 논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구려. 한 장령이 말한 그 명분이라는 자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선휘 대감의 유지를 잇는 자라 하였거늘 어찌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대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분은 단순히 스승님의 유지를 잇는 분이 아닙니다. 조민세라는 거대한 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던져 이 심영각이라는 요새를 세운 분이며 스승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워하고 지키려 했던 희망이십니다. 한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밀실의 한쪽 벽면이 소리 없이 열립니다. 그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여인. 기녀 월심이 아닌 대사원 이선유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선 그녀의 기계는 그 자리에 모인 그 어떤 대장부보다 당당하고 묵직하게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조선의 법도를 수호하시던 어르신들을 이토록 누추한 곳으로 모시게 되어 송구하옵니다. 저는 월심이라 하옵니다. 대감들께서 보시기에 저는 그저 사내들의 술잔이나 채워주던 비천한 기녀로 보이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기녀이기 이전에 대사원 대감의 딸이자 지금은 제 모든 것을 걸고 만고의 역적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조선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라? 이 선휘 대감의 딸이라고? 자네가 정령 대사헌의 핏줄이란 말인가? 허허, 그 고결하던 친구가 어찌 이리도 기구한 인연을 남겼단 말인가? 하지만 월심이라고 했는가? 자네의 원한은 내 충분히 이해하네만 조민세는 이미 조선 그 자체라네. 주상 전하께서는 그가 올리는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시고 세자 저하는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네. 우리 몇몇이 모여 의기투합한다 한들 이미 기울어진 사직의 운명을 어찌 되돌린단 말인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대감, 조민세가 주상 전하께 올리는 것은 보약이 아니라 전하의 신기를 흐리고 육신을 갉아먹는 독약이옵니다. 심영각의 눈과 귀는 궁궐의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정보들을 입수했지요. 조민세는 이번 궁중연양을 전하의 마지막 자리로 설계했습니다. 그날 전하께서 마지막 잔을 드시는 순간 조선의 왕통은 끊기고 조민세의 세상이 열릴 것이옵니다. 대감들께서는 그 비극을 눈앞에서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월심 행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병력을 움직여 궁을 포위해야 하오. 장수들의 칼날이 조민세의 목을 겨눠야 마땅하지 않겠소. 아니옵니다, 장군. 섣부른 군사의 움직임은 영모로 몰리기 십상입니다. 조민세는 이미 모든 명분과 권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하들과 왕실 종친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추악한 가면을 직접 찢어 발기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검무용 칼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검날은 여느 무기의 투박함과는 달리 은은하고 고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 검을 보십시오. 겉보기엔 화려한 예인의 도구이나 칼날 전체에 정교한 은이 입혀져 있습니다. 은이라는 금속은 참으로 정직합니다. 인간의 혀는 사실을 왜곡하지만 은은 독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빛을 포기하며 칠흑 같은 어둠으로 그 진실을 고발합니다. 제가 궁중 연양에서 이 칼로 건물을 추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드시려는 그 독주에 제 칼끝을 닿게 할 것입니다. 은이 검게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 조민세의 모든 죄악은 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가씨,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왕의 술잔에 칼을 가까이 대는 것만으로도 대역죄로 몰려 그 자리에서 참살당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리, 이것은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민세는 제가 그를 연모한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자의 방심이 유일한 틈입니다. 제가 그 틈으로 파고들어 아버님이 다하지 못한 심판을 완성하겠습니다. 나리와 대감들께서는 제 건무가 시작됨과 동시에 조민세의 금이군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궁궐을 장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독을 증명하는 순간 준비하신 증거들을 왕 앞에 쏟아내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살아생전 조민세를 막기 위해 수집해왔던 영모의 증거들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것들은 이미 한결 장령께서 가지고 계시니 제가 술잔에 담긴 것이 독주라는 것만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영모의 증거는 그 자리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기녀의 몸으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걸겠다는 월심의 결기에 수십 년간 관직을 지켜온 대신들의 가슴 속에 잊혔던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좋네, 월심. 내 이 늙은 목숨 자네의 그 칼끝에 걸어보겠네. 자네가 진실을 춤추는 동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자네의 뒤를 지키겠네. 스승님의 유지는 법도가 바로 서는 나라였습니다. 아가씨, 제가 그 법도의 칼이 되어 조민세의 사냥개들을 베어 넘기겠습니다. 밀실의 촛불이 마지막 심지를 태우며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 빛에 비친 월심의 미소는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앞들에 흐르는 공기는 기묘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화려한 청사초롱이 밤하늘을 수놓고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악공들이 연주하는 아악이 대궐의 담장을 넘어갔지만 그 소리는 즐거운 잔치의 흥취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상례를 앞둔 진원곡처럼 들려왔습니다. 대언양, 병약한 주상의 기력을 보하고 세자의 안위를 축하한다는 명분 아래 영의정 조민세가 주도한 이 연회는 살아있는 왕의 숨통을 끊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려는 찬탈의 재단이었습니다. 어자에 앉은 주상은 이미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안색은 창백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부유할 뿐이었습니다. 그 곁에서 잔인하리만치 건재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조민세는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전하, 오늘 밤은 소신 조민세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잔치이옵니다. 전하의 옥체가 나날이 수척해지시니 이 못난 신하의 가슴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저 멀리 탐나에서 어렵게 구한 기묘한 약재와 약물들을 달여 만든 약주이옵니다. 이 약주 한 잔이면 전하에 막혔던 혈맥이 뚫리고 잃어버렸던 기력이 장정처럼 되살아날 것이옵니다. 조민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도끼는 뱀의 혓바닥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직접 금잔을 들어 주상에게 올립니다. 고맙소. 짐과 나라를 생각해 주는 건 역시 영상밖에 없구려. 자신의 마지막 버팀목이라 여겼던 조민세의 그 음험한 눈빛을 보지 못한 채 왕은 죽음이 담긴 잔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악공들의 북소리가 커지며 어둠을 뚫고 한 여인이 무대 한복판으로 날아들듯 나타납니다. 붉은 비단 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난 그녀는 조선 최고의 예인 월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 자루의 은빛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하 밀실에서 맹세하며 벼렸던 진실을 고발할 은박의 칼날이 달빛 아래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조민세는 월심의 등장에 잠시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는 저 여인이 자신을 위해 건물을 추러왔다고 믿으며 욕망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를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월심이로구나. 과연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전하, 저 아이가 바로 도성 최고의 예인이라 불리는 월심이옵니다. 전하의 쾌유를 위해 소신이 직접 건물을 요청하였으니 저 신묘한 춤사위를 감상하시며 이 약주를 드시면 그 효험이 100배는 더할 것이옵니다. 어서 보십시오. 저 나비 같은 몸짓 속에 숨겨진 서슬퍼런 기계를. 월심의 건무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의 장내의 공기가 일렁였고
그녀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기는 자중의 숨소리를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춤사위가 절정에 달할수록 그녀의 움직임은 점점 더 거칠고 비장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 아비를 죽인 원수를 향한 처절한 공격이었으며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내려는 살풀이였습니다. 월심은 마치 신들린 듯 어자 주위를 돌며 춤을 춥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오직 주상이 들고 있는 그 치명적인 금잔만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월심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그녀의 검문은 이제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춤사위의 반경은 점점 좁아져 어느덧 주상의 바로 앞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조민세의 탐욕이 빚어낸 그 잔이 주상의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 월심은 몸을 던졌습니다. 월심은 칼끝으로 주상의 금잔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쳐올렸습니다. 챙하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금잔은 주상의 손을 떠나 허공으로 높게 비상했습니다. 잔 속에 담겨있던 조민세의 치명적인 독주가 대기 중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 궤적을 쫓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월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추락하는 술잔과 쏟아지는 액체 사이로 자신의 은검을 밀어넣었습니다. 허공에서 비처럼 내리는 술방울들이 월심이 쳐든 은백색 칼날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 모두의 숨통을 조이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투명한 술방울이 닿는 곳마다 순백의 은광이 마치 불에 탄 종이처럼 순식간에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변하며 칼날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은이 독과 반응하며 시커멓게 죽어버린 칼날의 빛깔은 그 어떤 웅변보다 잔인하게 조민세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대신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조민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월심은 검게 타버린 은검을 두 손으로 받쳐들며 어자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전하, 보십시오. 이 잔 속에 담긴 것은 전하의 기력을 보할 약이 아니라 전하의 옥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치명적인 독약이옵니다. 소녀의 칼날에 입혀진 순백의 은이 이 잔에 닿자마자 이토록 참혹하게 변했습니다. 이 요망한 년이 대체 무슨 망발을 하는 것이냐? 감히 신성한 연양장에서 주상 전하를 능멸하고 신의 충정을 모함하다니. 조민세의 고함이 연양장을 울렸으나 월심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검게 변한 칼을 높이 들어 달빛 아래 보였습니다. 전하, 소인은 대사원 이선희의 딸 월심이옵니다. 조민세는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이제는 전하까지 시해하여 나라를 찬탈하려 하고 있나이다. 감히 주상의 술잔에 손을 댄 죄로서 제 목숨을 거두셔도 좋사오나 부디 저 역적의 간교함을 알아차려 주시옵소서. 월심의 일갈의 대궐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신들은 경악했고 주상의 안색은 배신감으로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속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 계집은 역적 이선희의 잔당입니다. 검이 변한 것은 전연이 미리 칼날에 바른 요사스러운 약물 때문이지 소신의 충정에 어찌 독일 수 있겠나이까. 여봐라, 군사들은 무엇을 하느냐. 당장 저 요물을 끌어내어 사지를 찍고 이 자리에 모인 이선희의 잔당들을 모조리 찾아내라. 조민세의 고함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미 조민세의 사병화가 된 금이군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 나오려 했습니다. 권력자의 사냥개들이 대궐 한복판에서 이빨을 드러낸 순간 조선의 법도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연양장의 거대한 문이 큰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사내. 그는 서슬퍼런 사원부 장령의 기계 서린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원부의 젊은 호랑이 한결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죽은 이선희 대감이 목숨과 맞바꾸어 지켜낸 진실의 기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북방의 거친 바람을 머금은 장수들과 조민세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사원부의 호위 병력이 당당하게 대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만고의 역적 조민세는 들어라. 내 놈이 휘두르는 그 가짜 명분은 이제 끝이 났다. 전하,
이선희 대감은 영모를 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조민세가 전하를 독살하고 나라를 찬탈하려 한다는 사실을 밝히려다 시해당한 것이옵니다. 한결 내 이놈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와 감히 주상 전하 앞에서 허튼 소리를 내뱉는구나. 여봐라, 무엇을 하느냐. 저 반역자 놈들을 당장 베어라. 조민세의 명령에 금이군들이 한결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북방의 용맹한 장수들이었습니다. 북방의 무장들이 외치는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대궐 앞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방에서 오랑캐들을 토벌하며 단련된 북방의 군사들을 조민세의 사병이 되어 무뎌진 금이군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한결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연양장을 가로질러 왕 앞에 섰습니다. 전하나, 여기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선희 대감이 모아온 증거들입니다. 부디 저 간악한 무리를 처단하시어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의 넋을 달래주시옵소서. 주상은 떨리는 손으로 한결이 올린 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를 읽어 내려갈수록 주상의 안색은 핏빛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조민세가 자신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오던 잔인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상의 가슴 속에서 평생을 억눌러온 제왕의 위엄과 배신당한 인간의 경로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조민세, 내 이놈! 너를 믿고 이 나라의 사직을 맡겼거늘 너는 충신 이선희를 도살하고 나에게 독이 든 술까지 먹이려 했단 말이냐? 전하, 그것이 아니옵니다. 소신은 오직 전하와 이 나라의 사직을 위해. 닥쳐라! 저 역적 조민세의 관목을 벗기고 그 일족과 가신들을 모조리 의금부로 압송하라! 한 놈도 남김없이 잡아들여 이 땅의 법도가 살아있음을 만백성에게 공포하라! 이미 권력의 사냥개가 된 금이군들을 제압한 북방의 군사들은 왕의 명을 따릅니다. 한때 조선의 하늘을 호령하던 영의정 조민세는 이제 관복이 벗겨진 채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립니다. 2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사랑의 파편이 이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자신을 집어삼켰음을 깨달은 자의 허망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이선희. 내 놈이 죽어서도 나를 이겼구나. 내 딸년의 칼끝에서 내 놈의 그 고지식한 향기가 나는구나. 하지만 잊지 마라. 권력은 사라져도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가도 또 다른 조민세는 나타날 것이다. 아니, 조민세. 당신 같은 괴물은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이오. 당신은 권력을 탐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며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던 비겁하고 나약한 패배자일 뿐이었으니까. 조민세가 처참하게 끌려나가는 뒷모습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연양장의 화려한 불빛들은 꺼져가고 있었지만 월심에 한 맺힌 가슴 속 어둠은 걷히고 있었습니다. 핏빛 광풍이 휘몰아치던 대연양의 밤이 지나고 조선의 하늘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성 곳곳에 붙었던 역적 이선희의 추포령은 하룻밤 사이에 거두어지고 대신 그의 고결한 기계와 충절을 기리는 국왕의 교서가 방방곡곡에 나붙었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한 가지로 쏠렸습니다. 기녀의 몸으로 일국의 영의정을 무너뜨리고 사직을 구한 여인 월심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월심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도끼가 빠진 왕의 얼굴에는 다시 인자한 군주의 위엄이 서려 있었고 그 곁에는 스승의 복수를 완수한 사원부 장령 한결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갈한 규수의 예복을 갖춰 입은 월심이 어자 앞에 절을 올립니다. 화려한 화장도 서슬퍼런 겉무복도 뒤로 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기방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쪽 같은 아버지의 기상과 어머니의 고결한 아름다움만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월심아, 고개를 들거라. 짐은 이미 대사원 이선희는 역적이 아니라 목숨 바쳐 사직을 지킨 충신이었음을 만백성 앞에 선포하였노라. 하여 가문을 온전히 복권하고 영의정의 증직을 내려 그의 넋을 기리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혈육인 너에게 묻겠다. 너는 기녀의 굴레 속에서도 아비의 대의를 잊지 않았고 짐의 목숨을 구하여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았다. 짐은 너를 면천함과 동시에
양녀로서 현주의 자코를 내려 왕실의 일원으로 예우하고자 한다. 이것이 짐이 너와 내 아비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내 뜻은 어떠하냐?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께서 내려주신 이 신분과 자코를 소녀 감히 두 손 들어 받들겠사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녀의 개인적인 영화를 위함이 아니옵니다. 신분의 벽에 막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제 부모님을 기리고 기생으로 태어나 기생으로 죽어야 했던 어머니의 그 원통한 세월을 이제는 당당한 사대부가의 여인으로서 보상해드리고 싶나이다. 그래, 내 효심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좋다. 오늘부로 이선희의 딸 월심을 청매현주로 봉하노라.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꽃을 피워 향기를 전하는 매화와 같은 너의 삶에 걸맞는 이름이다. 너는 이제 어두운 기방이 아니라 도성의 양지바른 사가에서 이 나라의 여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거라.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찢어놓은 신분의 비극을 씻어내고 자신의 결핍을 황금으로 메우려 발버둥 쳤던 고단한 세월을 위로받는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대궐을 나서는 월심의 뒤를 따르던 장령 한결이 궐문 밖에서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함께 사선을 넘나들며 쌓아온 동지에는 이제 각자의 길 위에서 아름다운 여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이제는 청매 현주님이라 불러야겠군요. 경아드린다는 말조차 송구할 만큼 고귀한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제가 가끔이라도 찾아가 문안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스승님이 그리울 때마다 그분을 가장 닮은 아가씨의 소식을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나리께서는 조정에 남아 아버님이 꿈꾸시던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저를 위하는 길이고 아버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 매화 향기 가득한 그곳에서 두 분을 기리며 홀로 고고히 살아가려 합니다. 오직 이선희와 설아의 딸이자 현주로서 저만의 길을 걷고 싶사옵니다. 우리 인연이 닿는다면 언젠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안부를 들을 수 있겠지요. 부디 강건하십시오. 월심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비장했습니다. 한결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내의 품에 보호받을 가녀린 꽃이 아니라 차가운 눈 속에서도 홀로 향기를 뿜어내는 매화나무 그 자체가 되었음을 말입니다. 도성 외곽의 어느 이름 없는 산기슭. 그곳은 20년 전 유생 이선희와 기녀 설아가 매화 비녀를 나누며 영원을 약속했던 장소이자 조민세의 칼날에 이선희가 쓰러졌던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면천된 월심의 신분에 걸맞는 웅장하고도 기품 있는 묘역이 조성되었습니다. 나라에서 하사한 성물들이 세워지고 이름 없이 묻혔던 이선희 대감의 유해가 이제는 사대부가의 당당한 정부인으로 복권된 설화의 곁에 나란히 안장되었습니다. 비로소 20년의 세월을 돌아 두 연인은 격식과 예우를 갖춘 채 한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온 산천이 은백색 비단을 깐 듯 고요한 밤입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월심이 부모님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 대신 하얀 비단 자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축복이라도 하듯 때마침 불어온 봄바람에 산천의 매와 꽃잎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심의 마지막 춤, 진혼무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고달팠던 생애를 위로하고 이승의 모든 한을 털어내어 저승의 낙원으로 보내드리는 숭고한 예식이었습니다. 월심의 몸짓은 구름을 타는 듯 유려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이슬을 밟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비단 자락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흩날리던 꽃잎들이 그녀의 주위를 감싸며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월심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차가운 길 위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현주의 자코를 받은 딸이 두 분께 올리는 이 묘역이 이제 두 분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이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춤사위가 두 분의 넋을 달래는 따뜻한 이불이 되길 원하나이다. 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월심의 귓가에는 마치 부모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신분의 굴레로 이루지 못한 우리의 사랑을 내가 이루게 해주었구나. 고맙다, 내 딸아. 월심아, 너를 두고 떠나 미안하다. 이제 나는 아버님과 함께 영원히 이 매화 꽃 피는 곳에서 너를 지켜보마. 월심은 춤을 멈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했던 복수의 끝에서 마주한 생애 가장 따뜻한 축복의 비였습니다. 월심은 매와 비녀 한 쌍을 소중히 챙겨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그 비녀는 엇갈린 운명의 족쇄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증표로 남게 되었습니다. 달 밝은 밤이 깊어갑니다. 아름다운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매와 향기를 맡으며 고고하게 미소 짓는 월심 위로 흩날리는 꽃잎들이 축복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